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06년이 끝나고 샌프란시스코는 베리 지토를 영입합니다. 7년 1억 2,600만 달러는 당시로서는 마이크 햄튼의 8년 1억 2,100만 달러를 넘어서는 투수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평균 연봉 1,800만 달러 역시 단연 계약으로는 투수 최초였습니다. 문제는 FA가 되기 전 3년 동안 지토의 평균 자책점이 4.05였다는 건데요. 지토는 2002년 사이영상 수상 이후 하향세를 타고 있던 투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지토에 대한 기대는 차라리 부상이라도 당하지 라는 한숨으로 바뀌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지토 영입이 더 쑥스린 건 그로 인해 CC 사바시아를 놓쳤다는 겁니다. 2008년 시즌이 끝나고 FA 시장에 나온 사바시아는 르브론 제임스의 더 디시전 같은 거랍니다. 오클랜드 출신인 사바시아는 클리브랜드 동쪽에 있는 팀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베이 에어리어에 집을 삽니다. 이건 사실상 샌프란시스코에 구애를 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2년 전 지토에게 큰 돈을 쓴 샌프란시스코는 사바시아를 영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바시아는 사고 출혈을 한 양키스의 유니폼을 입기로 합니다. 그리고 2009년 양키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게 됩니다. 만약 샌프란시스코가 지토가 아니라 사바시아와 계약했다면 어땠을까요? 지토가 헤매는 동안 샌프란시스코는 탄탄한 전력을 갖추어갑니다. 워싱턴 내셔널스가 2009년 전체 1순위로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2010년 전체 1순위로 브라이스 하퍼, 2011년 전체 6순위로 앤서니 랜돈을 뽑는 3연타석 홈런을 날렸다면 샌프란시스코는 2006년 10순위로 팀 린스컴, 2007년 10순위로 메디슨 번가너, 2008년 5순위로 버스터 포지를 뽑는 3연타석 홈런을 날립니다. 여기에는 2006년 드래프트 때 린스컴에서 롱고리아로 갈아타고 2008년에는 폭업에 포지 거르고 베컴을 해준 템파베이가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로써 샌프란시스코는 코어 4를 구축하는데요. 양키스의 코어 4가 데릭 지터, 마리아노 리베라, 앤디 패tit, 호르헤 포사다라면 샌프란시스코의 코어 4는 물론 브랜든 크로포드와 브랜든 벨트도 있긴 하지만 저는 월드시리즈 우승에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한 맥케인, 팀 린스컴, 메디슨 번가너, 그리고 버스터 포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중 막내라고 할 수 있는 번가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6년 위험한 투구폼을 가진 린스컴을 뽑는 모험을 감행했던 샌프란시스코는 2007년에도 역시 독특한 투구폼에 완성된 변화구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번가너를 선택하는데요. 하지만 번가너는 계약서에 대충 사인한 다음 마이너리그를 폭격해버립니다. 번가너는 2011년 풀타임 첫 시즌을 마친 후 샌프란시스코가 제시한 8년 계약에 사인을 하는데요. 그 계약이 아니었다면 2016년 사이영상 4위를 하고 27살의 나이로 FA 시장에 나와 대박을 칠 수 있었을 겁니다. 번가너는 지난 겨울에도 애리조나와 5년 8,500만 달러에 계약하는 돈의 초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번가너는 1989년 노스캐롤라이나주 히코리에서 태어납니다. 히코리는 범타운으로 불리는데요. 번가너의 집성촌 같은 곳입니다. 아버지가 지은 통나무 집에서 자랐다고 하는 번가너가 아기 때 가장 먼저 한 말은 볼이라고 하는데요. 믿거나 말거나죠. 번가너는 애틀란타와 사이영 트리오의 팬이 됐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인 목표는 랜디 존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랜디 존슨 같은 투구폼을 가지게 됩니다. 번가너는 최고의 디셉션을 가진 투수 중 한 명인데요. 가뜩이나 팔의 각도가 까다로운 번가너는 투수판의 일루 쪽을 밟고 있는 데다 디딤발까지 일루 쪽으로 딛게 됨으로써 좌타자에게는 공이 일루 베이스에서 날아오는 것 같은, 우타자에게는 공이 손을 향해 날아오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번가너의 패스트볼은 김광현 선수처럼 커터성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번가너는 몸을 이루 쪽으로 틀었다가 던지는 트위스트 딜리버리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2014년 월드시리즈에서 번가너에게 당한 바 있는 데이브 아일랜드 캔자스시티 투수코치는 번가너의 투구폼에 대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폼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다른 투수들 같으면 상체와 하체 간의 싱크가 맞지 않아 상체가 너무 늦게 넘어오거나 혹은 너무 빨리 넘어오는 러싱 현상이 일어나기 딱이라는 겁니다. 디셉션이 무기인 투수들이 롱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돈트렐 윌리스가 이미 보여준 바 있죠. 여기에 디딤발을 착지하기 전까지는 어깨와 같은 높이를 유지하던 번가너의 손은 순간적으로 오버핸드처럼 올라갔다가 던지는 순간 다시 내려오는 대단히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 월드시리즈 데뷔전에서 8이닝 무실점 승리, 2012년 월드시리즈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낸 번가너는 2014년 그야말로 미친 포스트 시즌을 만들어내는데요.
단판 승부인 와일드카드 경기 완봉승부터 시작해 7경기에서 52와 3분의 2이닝 6자책, 4승 1패 1세이브, 1.03을 기록합니다. 52와 3분의 2이닝은 2001년 커트 슐링의 48과 3분의 1이닝을 넘어서는 단일 포스트 시즌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월드시리즈에서는 5차전 117구 완봉승 후 이틀을 쉬고 7차전 5회에 올라와 68구를 던지고 월드시리즈 최초의 5이닝짜리 세이브를 따냈는데요. 단일 월드시리즈에서 완봉승이 포함된 2승과 세이브를 기록한 투수는 번가너가 최초였습니다. 특히 동점 주자를 3루에 둔 상황에서 살바도르 페레스와 펼친 6구 연속 하이 패스트볼 승부는 우리가 이래서 야구를 본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당시 재밌었던 건 5회 번가너가 올라왔을 때 캔자스시티 홈팬들이 좋아했다는 겁니다. 번가너만 내려보내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번가너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마운드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불펜에서 웜업을 마친 번가너는 마운드를 향해 걸어가기 전 나머지 불펜 투수들에게 몸풀지 말고 쉬고 있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편 번가너의 아버지는 번가너가 MVP에 대한 부상으로 쉐보레 픽업 트럭을 선택하는 걸 보고 저건 나한테 주겠지?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번가너는 자기가 가졌다고 합니다. 가을의 사나이라고 할 수 있는 번가너는 특히 월드시리즈 통산 평균 자책점이 0.25에 불과한데요. 2014년 월드시리즈의 경우 번가너가 21이닝 1실점이었던 반면 나머지 샌프란시스코 투수들은 40이닝 26실점으로 평균 자책점이 5.85였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캔자스시티는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번가너에게 졌던 겁니다. 마운드 위의 번가너는 좋은 의미로 로저 클레멘스 같은 느낌이 듭니다. 클레멘스가 월드시리즈 때 자기 앞으로 날아온 부러진 방망이를 신경질 내듯 집어던져 피하자가 쫄았던 것처럼 번가너도 마운드 위에서 대단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때마침 다저스에는 번가너의 신경을 제대로 긁을 수 있는 푸이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이그가 나간 후로는 맥스 먼시와 한판 붙게 되죠. 번가너의 매력은 타석까지 기대가 되는 투수라는 건데요. 번가너는 통산 679타석에서 19개의 홈런을 날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조페닉의 통산 성적을 679타석으로 환산하면 10홈런이 됩니다. 번가너는 클레이튼 커쇼, 잭 그레인키, 류현진, 제이콥 디그롬을 상대로 모두 홈런을 때려냈고 버스터 포즈와는 역대 최초로 한 경기 2개의 말로 홈런을 투수와 포수로 합작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을 포함해 270이닝을 던진 혹사에도 문제가 없어 보였던 번가너는 하지만 이후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2017년 더트바이크 사고, 2018년 타구에 맞아 입은 손가락 부상에 구속까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번가너 역시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이닝을 던진 게 문제였는데요. 번가너가 포스트 시즌을 포함해 26세 시즌까지 던진 1500이닝은 커쇼가 같은 기간 기록한 1429이닝보다도 많았습니다. 번가너는 지난 겨울에도 독특한 행보를 보여주는데요. 1억 달러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애리조나의 5년 8,500만 달러를 선택한 겁니다. 본인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말농장이 피닉스에 있어서가 아니겠냐는 말도 나왔는데요. 또한 번가너는 메디슨을 바꾼 메이슨, 그리고 아내의 결혼 전 성인 손더스를 합쳐 메이슨 손더스라는 이름으로 몰래 로데오 대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번가너와 작별하게 됐지만 시즌 중 번가너를 트레이드하지 않음으로써 2014년 월드시리즈 영웅에 대한 예의를 지켜준 걸로 생각합니다. 번가너가 더 멋있게 느껴지는 건 비록 위험한 취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정말 야구에 몰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한때 번가너는 자신의 목표를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늘 받는 연봉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는 게 내 목표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른 선수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24세 시즌까지 3개의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따내고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역사에 이름을 새긴 번가너는 올해부터 30대 시즌을 시작하는데요. 번가너가 롱런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2018년 평균 90.9마일에서 지난해 91.4마일로 반등한 구속이 대답해 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번가너는 본인의 피칭에 대해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호련히 메이저리그를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말이죠. 벤시츠, 마크 프라이어, 맥케인, 팀 린스컴, 호세 페르난데스, 메타비 등이 롱런에 실패한 상황에서 번가너만큼은 오래오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